예, 관광기업 창업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찍고 업로드를 시켜놓고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폈는데요. 그래서 옆방 교수님, 다른 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다른 과 교수님도 지금 시불시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새로운 길, 안 가본 길을 가느라고 힘이 들어요. 불길한 예감이지만 다음 학기에 또 다시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 학기에도 또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안식년을 가든지 휴직을 하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창업론은 두 번 다 지금 다시 합니다. 중간에 재난안전 문자가 오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되게 해놨거든요. 카톡도. 근데 이 재난안전 문자는 안 되는 장치가 정리가 안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아유, 짜증도 나고, 여러분 앞에서 짜증 난다고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비싼 등록금 내놓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조별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리포트는 리포트대로 제출을 하셔야만 출석이 됩니다. 리포트는 교재 42페이지에 좀 전에 강의했던 거죠. 엘빈 토플러는 미래 연구는 그 자체가 패러독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가, 미래 연구가 패러독스인 이유, 모순인 이유를 써서 제출하고 그 밑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의 변화 속도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뿐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급하게 바뀌고 너무 새로운 게 오니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고요. 요새 은행에 가서 종이로 된 통장을 만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갖고 계신 거 말고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거의 없을 거라고 보죠. 은행 계좌는 있어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라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다음 학기에 동영상 강의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창업 과제를 내는 이유예요. 창업이 필요로 하다는 그 생각에는 저는 200% 확실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들, 딸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창업 준비를 하거나 말거나는 그 아이의 몫이에요. 내 아들, 내 딸이지만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가상으로나마 한번 가본다 그러면, 실제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갔을 때 가상으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A, B 비율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 과목 이번 학기에서는 패스 or fail 그것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학교 측에서는 뭐 국가장학금 문제라든가 성적장학금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가 하는 불편은 안 겪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어쨌든 문제가 돼서 어쨌든 시험을 못 볼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나마 이 조별 프로젝트라는, 제가 이번 학기 4강좌를 합니다만은 이건 상관이 없는데, 조별 프로젝트가 없는 관광개발론이나, 그나마 관광개발론도 어찌어찌 시험을 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집에서 시험을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복사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리면 되니까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 그걸 가는데 영어 같은 건 대책이 안 써요 지금. 자 어쨌든 자 본론으로 갑시다. 또 두 번째로 똑같은 내용을 녹화를 하니까 내용이 겹쳐지기도 하고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힘듭니다. 43페이지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돼요. 한 7, 8년 된 책이에요. 그나마 얇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기 깊이는 없어요. 깊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할 내용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골골 전제로 합시다.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대. 둘째 줄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벤처 비즈니스의 출현과 소호로 총칭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뒤에 나옵니다. 소호라는 것은 S small O office H home office small office home office 일종의 재택근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튜버 자기 집에서 찍죠. 먹방 찍기도 하고요. 또 뭐더라? 뭐 하여튼 뭐 갑질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면 아이들하고 하는 그런 유튜브 찍어서 하는 그게 이제 소호로 시작을 해서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첨단 기기라든가 그런 거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얼마나 살겠어요? 키케야 20년? 30년? 여러분들은 지금 25이라고 치면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100살 때쯤 죽는다고 가정을 하면 75년이 남았어요. 끔찍한 얘기죠.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 어떤 할머니가 선전하는 게 나오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손주들은 150살까지 산대요. 참 하고 하는 그게 나와요. 150살. 끔찍해요. 근데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루저가 되는 거고요. 150살까지 살게 되면 인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할까? 우리 사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역설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경험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닥칠 위험에서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존의 문제죠. 아무 생각 없이 시불시불하고 이태원 가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별로 그거는 권할 만한 건 못 되는 것 같아요. 권할 만한 건 못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요 과정에 그래서 어떻게 변했구나, 정부는 이런 대책을 세우구나, 정부에서는 또 돈도 주는구나, 그랬을 때 어떤 혜택을 보고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를 정답은 없어요. 에빌 토플러 얘기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예측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가장 유명한 책은 제3의 물결이죠. The Third Wave. 책 두꺼워요. 읽다가 포기했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시불시불 하지 말고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뭐죠? 프로축구, 프로야구 그런 경기는 생각도 못했죠. 무관중 경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는 살아갈 길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 살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살아갈 길을 못 만드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은 도태되겠죠. 그게 참 슬픈 현실인데 그래요. 원래대로 하면 그죠? 공산주의 사회는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겨룰 때요. 근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망했죠. 지금 그나마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나마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죠. 중국도 말로는 공산주의나 정통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들어간 공산주의, 변형된 공산주의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도태되면 슬퍼져요. 그래서 도태되면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슬픈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뭐 심사 때문에 부산역을 갔다 왔어요. 부산역에 무슨 큰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슨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축제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눈에 띈 게 와, 왜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많죠?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도태된 잉여 세력이에요. 남는 인간이죠. 남는 인간. 그분들은 그거 갖고 이제 부산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설에 수용을 해도 못 견디고 나온대요. 도저히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자생력을 못 가진 분들이죠. 자, 옆으로 자꾸 새는데 딴 거 없어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뭐가 필요한 건가. 어차피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인데 우리는 제조업을 하기에는 조금은 밀려요. 그렇다고 제조업을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조업 하는 그 기술 있는 놈을 고용을 하면 되니까. 어쨌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살아갈 생존할 확률은 높아요. 머리만 조금 쓰면 그 머리 쓰는 연습을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요.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공업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인 21세기는 지금 21세기입니다. 지식산업사회로서 비교적 규모가 작고 정보지식 및 기술 집약적인 비즈니스가 성장산업이 될 것이고 첨단 기술에 모험심이 강한 고급 두뇌는 모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고도 성장을 이루는 이른바 벤처 기업의 시대가 될 것으로 하고 있다. 다음 성장 산업이 뭘까요? 플랫폼 비즈니스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카카오요. 카카오가 처음에 카톡하고 서로 연락하는 것만 했지만 지금은 카카오 뱅크고 은행도 있고요.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공유경제 택시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카카오 뭐더라? 그 주문하는 것도 있죠. 음식 주문하는 거, 선물하는 것도 있고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쿠팡은 계속 적자예요. 아직까지 이득을 못 내고 있죠. 그럼에도 계속 투입을 하죠. 배달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죠? 유통.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 시작하고 다음 세대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맡겨서 시대가 바뀌면서 변형을 시켜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관광 관련 비즈니스는 성공 가능성이 무지 높은 비즈니스라고 봐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해외 뉴스를 보면요. 선진국일수록 정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관광산업에. 왜? 그게 유일하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커요. 단순하게 여행사, 항공사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제조업을 하기에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몇몇 나라들은 가능하죠. 우리 같으면 반도체 같은 거 삼성, 그리고 뭐 뭐랄까요, 그 태양광 뭐 그런 거, 그건 굉장히 최첨단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하여튼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나도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만큼 절실하진 않아요. 왜? 잘 살아야 20년 30년 더 살면 이제 갈 텐데 뭘. 나는 이대로 살다가 가도 딱히 문제는 없어요. 단지
뭐 다른 것들을 구상하고 하는 이유는 갈 날까지는 뭔가 하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노숙자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산업사회다. 정보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년인가요? 저작년에 한동안 또 들썩했죠. 비트코인, 정보화. 그게 뭔데? 뭐 도박이지 어째. 그렇게 넘어가시면 도태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문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동안 인문학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결국은 인간에 관한,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인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호모 루덴스, 요한 하우징어의 책에서 그 사람 얘기한 거죠. 인류학자지만 놀이하는 인간, 인간의 본성은 노는 거예요. 그 본성은 그게 없어지려면 수만 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우린 놀이하는 과정에서, 노는 과정에서 사회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커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잠시 연휴 동안에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가고 일부는 이태원도 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들을 그런 거에 관한, 그러니까 철학, 심리학, 역사학, 그런 거에 관한 책들을 조금 보시면 훨씬 예측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런 책을 백날 봐봐야 미래를 사는 데는 그닥 도움은 안 돼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 교육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은 그래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 교육, 과거의 책을 가지고 과거 옛날 사람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미래를 살아갈 사람인데, 책들은 다 과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커런트 트렌드를 얘기하는 책들은 무지 많잖아요. 그런 거에 관한 거 제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서점에서 주문을 해갖고 새로운 책을 하나 샀죠. 이거는 여행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여행의 미래. 그러니까 저도 자꾸 해요. 왜냐하면 저도 베이스가 관광이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죠. 특히 또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여행의 미래에 관해서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벌어놓은 돈 갖고 여행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데 처음에 의도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으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러프하고 조금은 엉성하지만 조 프로젝트를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이 하다가 시간만 자꾸 가네. 자, 여러분 여기 44페이지요. 44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주목받는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래서 소호란 개인이 자기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 소규모 사업체를 말한다.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최근의 소호는 컴퓨터 등 첨단 정보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업 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이제까지 사업 형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업을 하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저께 무슨 뭐 때문인가 뭐 서민각부라는 걸 봤어요.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서민각부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머니 부모님께서는 그냥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세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계시는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반창고에 리버받아서 2호점을 냈죠. 근데 그 과정을 잠깐 보여주는데 아들이 자기는 음식 만드는 공부를 위해서 유학 가겠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래라 그랬대요. 그 아버지의 말이 그땐 돈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반에서 63명 중에 63등을 한대 항상. 그러니까 저 새끼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굳이 갈 수도 없는 애한테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했대요. 그리고 지가 유학 가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오로지 영어만 했다는 거죠. 왜 미국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그 음식을 만들어 와서 반찬 가게 2호점을 창업을 했죠. 그런데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했던 건 뭐냐면 인상적이었던 건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일단은 자기가 혼자 살아보니까 혼자서 음식을 해 먹으니까 재료를 사서 버리는 게 많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들고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된장찌개 무슨 찌개 끓일 수 있는 걸 탁탁탁 아예 깨끗하게 씻어서 파도 썰어서 딱 하고 1인분씩만 해갖고 포장을 해서 주문받아서 택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 같은 것도 비닐에 넣었는데 이렇게 자르다가 쏟아지니까 요런 조그만 그 비닐봉투를 주문 제작을 해서 탁 해서 이렇게 부을 수 있게끔 대박 났다고 그러죠. 가격도 만만찮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택배로. 근데 택배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또 그거를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지 친구인지 뭐 직원 중에 하나인지 하고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리 공부만 했고 다른 거는 63명 중에 63등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끔 아버지가 2호점에 와서 그 반찬 판매대를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는 꽉꽉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채워놔야 두 번, 세 번 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 아버지는 탁탁탁 쫙 채우는데 아들은 채우고 일정 공간 비워놓고 또 채우고. 그러니까 아들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꽉 채워져 있으면 손님들이 물건을 꺼낼 때 흐트러지고 불편하고 쏟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칸을 띄워놓는 거고. 두 번째, 칸이 띄어져 있으면 그러면서 5개 정도 싸우면 한 3개 없어지면 2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이거 맛있나 보다 하고 또 사간다는 거예요. 얼른 다른 애를 맛있으니까 다 사갔지. 꼬박꼬박 얼른 수시로 채워놓고요. 깨끗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단순한 원리죠.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소비자들이 뭘 불편해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음식을 만드는 재주를 배워서 했는지 타고났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근데 관광 관련 비즈니스요. 굳이 관광 아니라도 돼요. 창업할 때. 근데 이런 쪽의 비즈니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가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 여행을 갈 때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죠? 여기 어때?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 비행기 타고 외국도 가지만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모텔, 펜션, 그 다음에 잠자고 오는 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당일로 이렇게 놀러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놀이동산 또 뭐 어트랙션 그 뭐죠? 짚라인 뭐 그런 거 대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대기업에서 그걸 사죠. 팔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맨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퇴근하는 거죠. 머리를 안 쓰니까 편할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확률은 1도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면 조금 슬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월 5일 금요일까지는 단톡방에다가 발표 자료 완성본, 수정본 아니고 완성본을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톡방의 주인인 총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제출한 조를 주시고 조의 이름은 여러분들 좋은 명단에서 수령인으로 지정된 2사람 중에 가나다 순으로 빠른 순서가 조 이름이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그래서 그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는 아까 엘빈 터플러 얘기를 했고요. 이걸로 관광기업 창업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